안녕하세요. 루스입니다. 이번 영상은 피그마 컴피그 이후로 2024년 하반기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그동안 크고 작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개선을 통해서 작업 속도도 크게 향상되었고 효율성도 크게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업데이트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플로팅 패널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작년에 UI3로 개편이 되면서 패널들이 모두 플로팅 패널로 둥둥 떠 있는 형태였는데요. 이전 버전처럼 좌우에 붙어 있는 형태로 패널이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. 좌우에 패널을 접을 때는 커맨드 백슬래시 접으시면 되고요. 쉬프트 백슬래시로 미니마이즈 UI로 단축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폭을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게 개편이 되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듀플리케이트 앤 로테이트로 복제와 회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. 일러스트레이터의 반복 복제와 동일하게 커맨드 D로 듀플리케이트 앤 로테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각형을 길게 그린 후에 컨트롤 D, 커맨드 D로 복제하고 회전을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커맨드 D, 컨트롤 D를 계속 눌러서 반복 복제를 해줍니다. 이 기능이 생겨서 아이콘을 그릴 때 좀 더 편리하게 반복 복제를 사용해서 빠르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프레임 프리셋이 추가되었습니다. 프레임 단축키 F를 누르면 상단에 보면 안드로이드 컴팩트, 안드로이드 미디엄, 아이폰 16, 아이폰 16 프로 이렇게 최신 기종이 상단에 추가가 되었습니다. 또 구글 폰트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구글 폰트들 중에서 이렇게 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폰트입니다. 구글 폰트가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익스포트 퀄리티를 살펴보겠습니다. JPG와 PDF 형식은 퀄리티를 설정하고 내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패널의 제일 하단에 보면 익스포트 패널이 있습니다. 익스포트에서 JPG와 PDF 형식을 설정을 먼저 하신 다음에 세팅 아이콘을 누르면 퀄리티를 하이, 미디엄, 로우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. 또 썸네일 사이즈가 변경이 되었습니다. 이전에는 5대 3이었는데 16대 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레이어 패널 슬라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. 레이어명이 긴 경우에 레이어 패널의 가로의 폭을 늘려서 볼 수도 있고요. 가로에 스크롤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가로 스크롤로 이동해서 레이어명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 슬라이드 기능이 생겨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아이드라퍼 툴 업데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단축키 I 눌러서 아이드라퍼 툴을 실행했습니다. 그러면 색상 코드가 보입니다. 색상 코드를 원하는 코드 형식으로 변환을 탭을 이용해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탭을 누를 때마다 헥스 코드, RGB, HSL, HSB 이렇게 빠르게 코드를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. 또 이 색상을 베리어블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커맨드 쉬프트,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베리어블을 만들기를 먼저 실행합니다.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모달을 띄웁니다. 그래서 바로 원하는 색상을 베리어블 또는 스타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. 베리어블 업데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베리어블 패널을 우선 열어보겠습니다. 패널을 열면은 복사 붙여넣기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. 만든 베리어블을 커맨드 C, 컨트롤 C 복사해서요. 다른 쪽에다가 붙여넣기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 원하는 위치에 로에 원하는 베리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색상 베리어블을 선택하고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. 선택한 곳 바로 밑에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업데이트가 되었고요. 이렇게 탭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. 만든 베리어블의 이름이 길 경우에 가로폭
모달을 변경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. 기존의 베리어블을 디태치하고 싶을 때는 백스페이스만 누르면 숫자만 남고요. 베리어블은 디태치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베리어블 업데이트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오프라인 상에서도 프리젠트를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. 프리젠트 화면에서 세팅 아이콘을 눌러서 어드밴스드 세팅 부분에 Make Available Offline을 체크합니다.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텍스트의 언더라인 데코레이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텍스트를 타이포그래피 패널로 가서 세팅 아이콘을 눌러줍니다. 마지막 언더라인 디테일스 부분을 클릭해서 밑줄을 선택하면 밑줄의 두께를 선택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옵셋에서 떨어지는 정도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. 언더라인의 컬러까지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언더라인의 데코레이션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. 스타일도 점선과 물결 무늬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. 그래서 언더라인 데코레이션 부분으로 밑줄을 다양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데브 모드 업데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Shift D 또는 하단의 데브 모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데브 모드로 들어갔습니다. 메이저 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. 메이저 툴을 선택하고 앱바를 클릭하고 앱바에서 밑에 있는 썸네일까지의 간격을 측정했거든요. 그럼 36픽셀이 떨어져 있습니다. 이 메이저 툴을 사용해서 간격을 수치로 볼 수 있도록 측정을 해놨는데 측정한 값을 밖으로 뺄 수도 있고요. 위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빼놓고 하면은 작업할 때 편하니까 변경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데브 모드에도 테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라이트 모드, 다크 모드 테마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화면 안에서 사용이 된 베리어블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. 인스펙트 패널의 베리어블스 패널에서 이 화살표 오픈 베리어블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파일에서 만든 베리어블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디자인 패널로 가지 않고도 다양한 베리어블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슬라이드 업데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유료 플랜일 경우에 슬라이드를 커뮤니티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우측 상단의 쉐어 버튼을 눌러서 퍼블리시 템플릿 메뉴로 커뮤니티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. 또 50개 이상 새로운 구글 폰트가 추가되었습니다. 그리고 영상도 슬라이드 안에 삽입을 할 수 있고요. 모바일에서도 슬라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피그마 컴피그 이후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이번 업데이트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